강의 노트 페이지가 192요. 그 다음에 문제집이죠. 문제집은 페이지요. 169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하고 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거든요. 아시죠? 수익자에 관한 것이요. 먼저 보면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했는데 그 전에 1월 30날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미 멸실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죠. 신뢰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이죠. 그런데요, 이렇게요 3월 1일 날 이것을 이행기라고 얘기하고요, 이행기의 등기를 갑이 을한테 해주려 했는데 2월 20날이요 건물이 멸실된 경우가 있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후발적 불능은 계약은 성립했으나 이행기가 되기 전에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죠. 이 이행이라는 것은 전매 차익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이제 이걸 보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이것을 객관적 불능이고요. 그러면 주관적 불능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담보 책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의 경우는 무효가 된단 말이죠. 이때 무효가 되는 불능은 그것은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불능을 전부죠 무효라고 그래요. 만약에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것을 무효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전부 불능의 경우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 것이죠. 과실책임. 여기서 한번 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이때의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 원시적이죠. 원시적은 무슨 손해를 배상한다? 신뢰이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일부가 불능이죠. 이 일부가 불능인데 이것은 뭐냐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여러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는 뭐가 나왔다?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평당 곱하기 100만 원 곱하기 100평 이러죠. 그래서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이죠. 그래서 평당이요 100만 원에 100평을 계약하죠. 얼마요? 1억이죠. 1억. 평당 100만 원에 100평, 1억. 이렇게 계약하는 것을 수량을 지정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량을 지정한 경우 평당 100만 원에요 100평을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부족하다.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이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 왜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냐? 우리가 담보 책임의 내용을 보면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소임상 돈을 깎으려면 계약 자체가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대금을 감액할까? 이건 상식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은 담보 책임의 문제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 전부 불능이 돼야 돼. 전부. 일부 불능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량 부족에서 일부가 부족할 때는 담보 책임의 문제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그다음에 이건 원시적이죠. 그럼 원시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후발적이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적이고 이제 후발적이면, 후발적은 계약 체결 후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이 말이죠. 후발적 후. 알겠죠? 계약을 체결한 후에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채무자가 잘못이 있고, 여기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채권자. 그 다음에 누구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죠. 우리가 채권자나 채무자는 것은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그것은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물건을 이전해 줄 사람이죠. 누구를 얘기한다? 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누굴 얘기한다? 매수인을 얘기한다. 매수인.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이죠. 채무자의 잘못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가장 중요하죠. 채무불이행.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법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채무불이행한 말이 나와. 그럼 항상 채무불이행은 삼박자가 맞아야 돼. 계약 체결 후야.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는 채무불이행이 안 나와. 즉 원시적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잘못이 있어야 돼. 채권자가 잘못했다. 채권자가 잘못했죠. 근데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하고 이것을 채무 불행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의 경우는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고, 채무 불행의 경우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손해배상. 그 다음에 쌍방이 잘못 없을 때 뭐가 나오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다 후발적 불능하고 관계가 돼요. 원시적 불능과 관계된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요,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는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이게 시험에 나와.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럼 언제나 정답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원시적 불능에서 뭐가 나오냐? 이미 멸실 이렇게요. 이미 멸실 또는 이미 수용이 됐다 이런 말.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란 말은 다음 중에서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가 된다.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했다.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했다.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다. 위험부담이다. 그러면 후발적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뭐 후. 계약체계로, 교환계약체계로, 증여계약체계로, 매매계약체계로, 임대차계약체계로, 후후후후. 알겠죠? 우리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은 후발적이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원시적 불능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후발적 불능에는 뭐가 있다?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요, 민법 조문 강의를 조금 세 개 정도 해서 올려놨는데 봤나요? 형편에 보면 민법 조문을요, 남양주에서 해설을 해가지고 프로젝터로 싸가지고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좀. 시간 날 때 보면 돼. 조금 짧게 조문만 해석을. 조문이란 게 뭔가. 우리가 민법 조문 보면 103조가 무슨 말인데, 설령 분석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안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풀어서 해놨는데, 사실은 그것은 민법의 요약 강의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민법이 요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나냐면 대리까지 했는데요. 무효화 취소하고 조건기한 어제 해야 되는데요. 강의가 좀 어제 늦게 끝나가지고요. 중간에 못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걸 시간 나면 조문을 안 봐도 돼요. 이미 프로젝터로 싸가지고 조문을 보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시적 후발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이 말이죠. 이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는 사람 책임을 진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보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월 30일 날 임이죠.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책임이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건물이 멸실되죠. 이것은 무슨 책임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조문에 한번 봐. 법조문요 192페이지. 강의 노트 192. 법조문 맨 위에 나와 있나요? 까맣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문이니까, 조문 가야 되니까 까맣게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문 봐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죠? 자, 1번 1항. 목적이 불능이죠? 이때 불능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다 이 말이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봐봐. 알았거나 갑이죠? 알았다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 악이나 과실이 있는 사람은, 갑은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누구죠? 을이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계약의 유효로 인하여, 즉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출한 비용이죠. 청량비용이라든가, 알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란다? 신뢰이익이죠. 그럼 우리 시험에 신뢰이익 배상 이렇게 나오지 않고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란다? 신뢰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알겠죠?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배상이익은 가로 묶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뭐라 한다?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만약에 유효하게 됐더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 이것을 뭐라 한다?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계약 채상 관리 책임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 그러나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해. 봐봐.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 신뢰이익이 80이야. 이행이익이 100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 얼마를 청구해?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80이에요. 자, 말을 봐봐. 말을 조선말을 잘 들어봐. 신뢰이익을 청구해. 원래는 신뢰이익을 청구한다고. 그런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그럼 지금 1번은 신뢰이익이 얼마예요? 80이죠. 이행이익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니까 80의 범위만 청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100이죠. 100인데 100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행이익이 얼마밖에 안 돼? 그러니까 80까지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넘다 하더라도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려면 이 을은 반드시 뭐가 된다?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 제2항 계약 체결사의 관리 책임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뢰이익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뢰이익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돼. 반대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무과실.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봐. 여러분 이게 계약 체결사의 관리 책임이요.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면 내용을 보는 거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미 멸실이 돼야 돼. 이미 수용이 돼야 돼. 무슨 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 뭐를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 이거 뭐 보면 문제 지문이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뭐라 나오냐?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을이 악이거나 을이 만약에 과실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을이 악이거나 을이 과실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 말이죠. 이럴 때는 갑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갑이 선이 무과실이거나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신뢰이익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교섭 단계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를 해요. 부당 파기를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교섭이란 말이 중요해. 알겠죠? 여러분 교섭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교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다?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계약 체결 전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체결하기 전이면 두 가지가 문제된다.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의 문제이다 아니다.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다.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다. 왜?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온다? 계약 체결 후. 계약 체결 후. 알겠죠? 그때 나오죠? 그럼 계약 체결 전이죠? 전이니까 뭐죠? 계약 체결 전이면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다.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신뢰이익이다. 그래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파기했죠? 파기? 상당한 이유가 없이 파기했죠? 파기했으니까 무슨 행위가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 무슨 행위가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행위니까 뭐가 된다? 신뢰이익 배상을 한다.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 채무 불이행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오, 그러면 그럴 것 같단 말이죠. 알겠죠? 신뢰이익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겠죠? 좋은 말 튀어나왔잖아요. 알겠죠? 패스하고 가면 그야말로 패스돼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 보면요. 불법행위죠? 그럼 불법행위는 뭐다? 정신적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신뢰란 말이 뭐예요? 신뢰한단 말은 믿었다 이 말이죠. 믿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좌절.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신뢰가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경쟁입찰은 뭐죠? 경쟁입찰의 차인가?
경쟁 입찰에 참가한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입찰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매죠, 경매. 경매만 한다, 경매에 참가한다 이 말이죠. 경매에 참가한다. 경쟁 입찰에 참가한다, 경매에 참가한다. 그럼 경매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도 안 돼. 알죠? 이런 경우는 신뢰익 배상 책임은 안 돼. 그런데요, 일방이, 상대방이요, 일방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요구를 해서 비용을 지출해서 비용 지출. 요구를 해서 비용을 지출해서 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교섭 단계. 교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상당한 이유가 없어야 된다. 알겠죠? 교섭이니까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채무불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봐. 그럼 문제를요, 169페이지. 똑같은 문제가 우리 시험에 두 번 났어. 똑같은 문제가 이거 똑같은 문제. 부당파기라는 똑같은 문제가 우리 시험에 두 번 났다고. 아시겠죠? 자, 1번.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파기는 뭐가 될 수 있어? 불법. 불법이라고 해야지 거기다 뭐라고 하면 된다? 채무불이행 그러면 큰일 나. 채무불이행 그러면 큰일 나. 2번.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제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을 뭐라 한다?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그래. 청구할 수 있다. 3번.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 있는 경쟁 입찰에 참가. 경쟁 입찰, 계약 체결이 좌절된다며? 좌절됐단 말은 계약의 성립을 기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경쟁 입찰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4번.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이렇게 여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비용을 지출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 비용의 지급을 대하여 계약 교섭이 진행됐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고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 그다음에 바로 옆에 이행 비용의 지급, 두 번째 줄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격적 법익 줄고, 다른 말로 정신적 고통이죠. 이것을 말한다. 위자료라고 하죠. 위자료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나요? 그것을 뭐란다? 위자료 청구라고 해요. 위자료 청구 이렇게. 자,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13번 한번 봐봐. 213번. 그럼요, 213번을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갑은 자기 소유 이마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유하여 을은 신뢰에 따라 행동을 했다. 그러면 신뢰에 따라 행동했다? 그런데 상당한 이유도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거부. 아무 말도 없이 거부했다. 알겠죠? 1번. 아직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우리는요, 을이 갑에게요,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줄고, 강제할 수 없다. 줄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우리는 채권법은 임의규정이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죠. 우리 이것을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이다. 계약 자유 원칙 때문에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2번은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그건 맞아. 교섭 단계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가 틀렸죠. 법적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당 파기로 인해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 배상 책임 이렇게. 자,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불이행은 항상 어떻게? 계약 체결 후죠. 채무불이행은. 그런데 지금 교섭 단계는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는 갑이 입은 모든 손해다. 그렇다면 신뢰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 배상. 그래서 보면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얘기한다? 신뢰이익 손해 한정한다. 이렇게. 신뢰이익 손해 한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건 두 개 맞죠? 그 다음에 바로 뭘 보냐? 여러분요. 자, 이제 하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를 봐. 마지막 하나는 뭘 보냐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봐. 위험 부담. 자, 그러면 위험 부담이 뭐죠?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뭐예요? 자, 위험부담이 뭐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다. 알겠죠? 가버렸죠? 이걸 뭐라고 그래? 매도인이다. 이건 누구라고 그래? 채무자다. 채무자. 이걸 뭐라고 그래? 매수인이다. 매수인. 이걸 뭐라고 그래? 채권자다. 채권자. 이렇게. 채권자. 이렇게. 됐죠? 자, 이거 가보라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 등기를 해주죠? 그런데 2월 20일 날요, 건물이 멸실이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어. 자, 그럼 봐. 이런 것이 등기법 배웠어요? 등기법 배웠어? 국내 최강, 세계 최강, 지구상의 최강, 고갑수한테 배웠어요? 배웠어? 오케이. 자요. 그럼 보면,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했죠? 등기는 뭐다? 등기는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기에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 멸실돼. 건물이 멸실돼. 건물이 멸실됐죠? 그러면 무슨 등기 해야 돼? 오케이. 멸실 등기. 또 무슨 등기 해야 돼? 폐쇄해야죠. 폐쇄. 건물이 없으니까 멸실 등기라고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요. 몇 년간 몇 년간 보존해야 돼? 몇 년간? 영구로 보존해. 영구로. 영구. 알죠? 심형래. 알겠죠? 영구 보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심형래 봐봐. 망했어도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죠, 심형래. 영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영구 보존한다. 됐죠, 지금? 자, 건물이 멸실되죠? 무슨 등기한다? 멸실. 그리고 등기부로 뭐 한다? 폐쇄. 어떻게 몇 년 보장한다? 영구.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건물이 있어야지 등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어른가백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어른가백에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어른가백에? 등기 청구가 돼야 안 돼? 그러면 가분들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여러분 봐봐. 참,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져. 그러면 한 사람은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은 의무가 있어. 그래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어. 99%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어. 권리만 있고 또는 의무만 있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0.1%에 불과해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어. 이것을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겠죠? 권리가 없으면 뭐도 없다? 의무도 없겠죠?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자, 지금 보면 건물이 지금 있어 없어?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등기가 건물이 없으면 멸실 등기하고 멸실 등기하고 등기부를 폐쇄해버리는데 무슨 재주로 등기를 하겠어요? 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네. 결국 반대로 하면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럼 뭐가 없어? 그래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분들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고 어른가백에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이유는 따지지 마. 왜? 건물이 없으니까. 뭐 때문에 없어지냐? 그걸 우리가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 건물이 없는데. 갑이 잘못해서 없어지든 을이 잘못해서 없어지든 천재지변이든 따질 필요가 없죠. 건물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건물이 없어졌죠? 그러면 위험부담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위험부담이다. 왜 그러냐? 뭐 이거 보면 되니까. 건물이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만약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가 이 말이에요. 건물이 없어졌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없는가?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그래. 자, 그럼 봐. 건물이 없어졌죠? 갑 입장에서 봐. 건물이 없죠? 자기 건물이 없어졌죠? 계약하기 전에? 계약했는데 이행하기 전에 없어졌죠? 그런데 돈은 못 받는데. 그럼 건물이 없어졌죠? 돈은 못 받죠? 그러면 갑은 이익이다, 손해다? 갑은 손해죠? 갑은 누구야? 채무자가 손해죠? 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간단히 뭐냐?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제야, 이게 전제야. 건물이 없어졌는데 이 말이에요. 그 집 건물 없어졌대. 야, 그러면 걔 왜 없어졌지? 뭐 계약했는데 중간에 없어졌나 봐.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대 없대? 물어봐. 돈 받을 수 있대 없대? 돈 못 받는데 걔는. 왜 그러지? 나도 몰라. 돈 못 받는데.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망했다 이 말이 아니고 건물은 없어졌는데 돈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 손해. 그걸 누가 손해다? 건물이 없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누가 손해야?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건물이 없어졌죠? 돈 받을 수 있대. 그러면 채무자는 손해다, 이익이다? 이익이죠. 손해가 없죠? 그럼 결국 누가 손해다? 우리 손이잖아, 우리.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없어. 등기를 못 받는데 뭐는 줘? 건물은 못 받고 돈 주니까 손해죠. 갑이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을은 건물은 없는데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누가 손해다? 누가 손해? 을이 손해죠. 을이 손해. 이것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위험부담. 알겠죠? 그래서 간단해.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건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받을 수 없더라. 건물이 없는데 자기가 돈도 못 받더라. 이거 뭐라 한다? 바보 멍충이다. 그러면 뭐다? 그래서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을은요, 건물이 없는데 걔는 건물도 없는데 돈 준대.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가 뭐다? 위험 부담이다. 알겠죠? 건물 없는데 왜 돈을 줘? 알겠죠? 걔 돈은, 건물은 매매계약했는데, 그럼 걔 이사 갔니? 글쎄, 아파트가 없는데 돈 줬다나? 어쨌다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건 뭐다? 얘가요, 또라이죠. 그러니까 뭐다? 간단히 얘기하면 위험 부담이다. 무슨 알겠죠? 다시, 건물은 없어졌어? 건물이 없는데 돈 못 받아. 채무자가 손해죠? 매도인이? 건물이 없는데 돈을 줘야 돼. 매수인이 손해죠? 그것을 위험 부담이라고 해요. 됐죠, 지금?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이 건물이 없어진 이유가 뭔가를 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없어졌냐를 봐. 자, 첫 번째, 을의 잘못으로 없어졌대. 을의 잘못으로 없어졌대. 알겠죠? 자, 두 번째, 갑의 잘못으로 없어졌대. 갑의 잘못으로 없어졌대, 건물이. 자, 세 번째는요, 쌍방의 잘못이 없는데, 둘 다 잘못이 없는데, 건물이 없어졌대. 이렇게 세 가지. 아주 간단하잖아요. 건물이 없어졌는데, 을 때문에 없어졌대, 을 때문에. 그럼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하면 똑같은 말이죠. 반대로 하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건물은 없어졌는데 돈을 주죠. 돈을. 그러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얘기해. 알겠죠? 여기는 쌍방이 잘못 없죠? 쌍방이 잘못 없다는 것은 을이 잘못이 있다 없다. 을이 잘못 없다. 을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 을 잘못 없다잖아요. 결국 그 말은 을은 대금을 지급할 뭐가 없다? 의무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자기 건물은 없어지고 돈은 못 받으니까 갑이 손해죠.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만약에 을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지급했으면 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와야 반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반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을이 반환을 청구하죠. 을이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뭐다? 갑이 반환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똑같은 말이죠. 항상 반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별을 하고, 그러면 구별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누가 잘못했다? 갑이 잘못으로. 이번엔 또 갑이 잘못했네? 갑은 누구다? 채무자가 잘못했네? 채무자가 잘못.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걸 뭐라고 그래? 그럼 수백 번 얘기했어. 채무불행이라고. 105번 얘기했다고. 채무불행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다시. 채무불행은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누가 열받다? 을이 열받아. 을이 열받죠. 누가 열받아? 을이 열받죠. 갑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뭐란다? 을이 계약을 뭐한다?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이 계약을 해제하죠. 을이. 맞죠? 열받으니까. 됐죠? 자, 그럼 봐.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하냐면, 내가요, 마트에 갔어요. 친한 사람 집에 마트에 갔는데, 가가지고 음료수를, 병에 든 음료수 하나 샀단 말이죠. 돈을 막상 딱 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마트 주인이 뭐라고 그래? 이따 내일 갖다 줘, 내일. 알겠죠? 가지고요, 나오다가요, 주머니에 손 넣고 가다가 빙판기가 미끄러져서 병이 깨졌어. 돈 줘야 돼, 나 안 줘야 돼? 그거 돈 줘야 돼요?
진짜? 오케이. 자요.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미리 을에게 인도를 했어. 인도. 잔금 받기잖아요. 미리 을한테 인도했어. 그런데 건물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나는 알 수 없지. 그럼요. 가게 주인이 편의점 주인이 걔가 가서 뭐 때문에 병이 깨졌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 거야? 일부러 깼는지 넘어져서 깨졌는지 누가 밀어서 깨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러든지 말든 일단 돈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이러니까요.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깨졌죠. 건물이 없어졌죠. 그럼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손이다? 을이 손이지. 을이 채권자가 손해죠. 왜? 병 깨지고 못 마시고 알겠죠? 돈 주고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을의 수령지체. 을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해서 수령지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봐. 갑이 2월 1일 날 뭐라 하냐? 2월 1일 날. 야, 잔금 날짜니까 야, 너 등기 가져가. 등기 가져가. 그럼 잔금 빨리 줘. 오늘. 근데 뭐냐? 우리 나 오늘 잔금이 없어서 미안해. 나중에 잔금 마련해서 가져갈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렇게 그러다가 있다가 2월 20일 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쌍방이 잘못 없죠.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날아갔어. 그러면 봐봐. 2월 1일 날 잔금 날짜에 을이 잔금 주고 등기 가져갔으면 그래서 2월 1일 날 태풍에 건물이 쓰러졌으면 모든 손해는 누가 짊어져야 돼? 을이 짊어져야 되는데 가져가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못 가져갔죠. 그래서 그러니까 을은 수령 받을 수가 있다 없다. 그걸 수령지체라고 그래. 그걸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 채무자 채권자한테 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정으로 못 받아.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됐나요? 그래서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 중에 이렇게. 그러면요. 처음부터 2월 1일 날 받아갔으면은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을이 받아가지 않아 수령지체? 그런 도중에 건물이 박살났죠? 그럼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이죠. 을. 그래서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 세 가지가 갑은 을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딱 5개. 그래서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위험부담이 간단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위험부담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위험부담은 이런 페이지 195페이지 위에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제3절 이항계약 195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요 174페이지 174페이지 여러분요 223번하고 224번을 봐. 223하고 224 너무너무 간단해가지고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자, 223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계약 체결 후 줄과 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74페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럼 벌써 2번이 틀렸네 그러면. 알겠죠? 2번 눈 딱 없어요? 꼭 거기만 봐야 돼? 눈이 크니까 앞뒤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알겠죠? 위아래로. 그래서 딱 보니까 2번이 틀렸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모를 수 있다. OX, X. 자, 1번 봐봐요. 1번. 그런데 죄송해요. 계약 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됐다,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전이 불가능이죠. 수용이란 말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수용됐다는 것은 적법행위예요, 불법행위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토지가 수용이 되죠. 토지가 수용이라는 것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국가로부터 강제로 수용이 되죠. 강제로 수용이 돼도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수용을 해요. 국가가 수용하려면 법을 일단 먼저 만들어. 그래가지고 수용을 해.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적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것은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혹시 불법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요, 뭐가 있죠? 거기 보면 1번이죠, 1번. 을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 그런 건 없어요. 불법행위 그런 건 없어.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 채무불이행의 말이 나왔네. 그럼 채무불이행의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 세 가지. 후발적, 채무자, 귀책사유. 후발적, 채무자, 귀책사유. 그럼 지금 여기 뭐죠?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그럼 후발적이죠? 채무자가 잘못이 있나 봐야지. 지금 뭐가 됐어? 수용이죠? 수용은
어느 누구도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봐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기 봐봐. 채무자 위험부담시 쌍방이 잘못 없잖아요. 지금 수용이니까 쌍방이 잘못 없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손해다? 채무자. 알겠죠? 채무자 위험부담치이다. 자, 5번.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제. 그럼 이행불능 줄고 그다음 맨 끝에 해제 줄고 해제를 하려면 4번처럼 채무불행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채무불행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말이죠. 224.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후발적.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인도전에 화재가 발생. 그놈의 화재가 뭐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이 화재가 채권자의 잘못이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쌍방이 잘못이 없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알겠죠? 누가 잘못한지 모르죠? 1번. 소유권 이전은 아무튼 불타버렸으니까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거기 줄고 을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이퀄 물건의 위험. 이렇게. 물건을 받지 못한다. 물건의 위험. 이렇게. 자, 2번.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그럼 양당사자 책임 없단 말은 을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자기 건물은 박살나고 돈은 못 받네.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손해다? 갑이다. 갑은 누구다? 채무자가 손해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자, 3번. 을의 잘못. 을이 잘못했네. 을이 잘못했대. 알겠죠? 그럼 을은 누구다? 채권자가 잘못했네. 그럼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은요, 돈은 뭐죠? 건물은 못 받고 뭐만 준다? 대금만 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자, 다음에 4번. 을의 채권자 지체중. 채권자 지체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이미 채권자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채권자가 잘못하고 있는 중에 쌍방의 기책사유, 책임 없는 사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죠. 그러면 일단 누가 잘못하고 있었다? 을이 잘못하고 있는 도중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3번하고 똑같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자, 4번은요. 5번은요. 을의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을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갑이 이익을 얻는 것이 있어. 을이 잘못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로 인해서 갑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얻은 이익을 뭘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갑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을에게 상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줄고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거기까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꼴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요 중간수익이라고 얘기해. 중간수익 이렇게. 자, 됐죠?